이거는 뭐 어느 누가 먹어도 좋겠지만 내추럴 선수분들이 먹었을 때 되게 좋겠다고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는 내가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내추럴 보디빌더로 좀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아,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항상 논란이 많은 공룡유전자 친구들. 왜냐면 한조는 당연히 내추럴이 아니니까 얘네들한테 좋은 거 알려주겠지? 본인 스스로가 좀 풀어나가야 돼, 저는 문제라고. 내추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이 다 이렇게 100%라고는 말 못하더라고요. 제일 인기 많은 댓글이 그거였었어요. 아, 영양제는 됐고 스테이크나 시원하게 한번 알려달라. 스테이크 어떻게 쓰는 거냐. 판매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프로필이 걸려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잠백입니다. 다시 약터뷰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한조바디님을 모셨어요. 제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봤던 분 중 한 분이에요. 이미 너무 유명하지만 좀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정보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하셔서 가지고 이 약터뷰에서 뭐 영양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조바디 김동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예전부터 헬스 유튜브를 했었고 지금은 이제 IFBB 프로로 새내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코치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하면서 자문도 많이 구하면서 부족하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제 트레이너 한조바디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 8년 전쯤 잠백이 카페 막 시작할 때쯤에 유튜브를 굉장히 빨리 하셨어요. 홍지원 선수분 뭐 운동이나 영양에 있어서 정말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영상을 올리시는 걸 저는 그때 좀 봐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좀 유튜브가 좀 뜸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현생을 좀 살다 보니까 피곤함도 많이 쌓이고 이러니까 흐지부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돈 버는 거에 좀 많이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나와 결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을 했었고 이제 지원이 형, 그러니까 홍지원 선수와 같이 유튜버를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기초 운동이나 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찾아볼 만한 것들, 뭐 좀 궁금한 점들을 좀 많이 올렸다가 보편적인 것들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흥미가 끌어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독립을 하면서 유튜브 생활은 거의 좀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SNS,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코칭을 좀 정말 진정성 있게 해보시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막 세미나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공부하신 거를 릴스나 카드뉴스 형태로 이제 작성하셔서 올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보글을 되게 많이 작성해봤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또다시 공부가 되니까 오히려 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친구들이 이제 후배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던 게 지금은 좀 이제 알고 하면 앞으로 더 많은 괴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면서 좀 이제 정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추럴 보디빌더로 좀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좀 대회를 나가면서 이런 정보들 같은 게 사실 저도 너무 많이 부족했거든요. 사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알아가는 재미가 또 이제 생기고 또 그걸 공유하는 재미가 생기면서 그때 또 이제 운동에 열정이 많지만 정보를 너무 원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연락 오면서 처음엔 뭐 같이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하다가 팀이 돼가지고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뭐 내추럴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내추럴 선수도 많고 뭐 케미컬 선수들도 이제 좀 있는 편이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최근에 항상 논란이 많은 공룡유전자 친구들. 그 친구들도 어떻게 보면 저와 함께 했는데 제 한편으로 미안한 점이 이거예요. 저도 내추럴일 때가 있었고 지금의 시점이 있는데 사실 어떻게 얘기해도 보는 뭐 시청자분들 믿질 않으시는 분들 안 믿고 그냥 싫어하실 분들은 되게 싫어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이 진짜 내추럴이더라도 뭔가를 주장을 해도 저와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미안한 거예요. 왜냐면 한조는 당연히 내추럴이 아니니까 얘네들한테 좋은 거 알려주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일단 오해를 1차적으로 받고 있고 굳이 풀어주자라는 의무를 갖진 않아요. 왜냐면 오히려 제가 뭔가를 변론을 하면 거기서 또 누군가 꼬리를 붙잡고 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추럴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좀 풀어나가야 돼 저는 문제라고 증명을 계속 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추럴 친구들과 PED를 사용하고 있는 친구들 같이 함께해서 좀 팀으로 움직이면서 대회 같은 경우도 정해놓고 뭐 국내 뭐 IFBB라든지 아니면 해외 IFBB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나가면서 이제 개척해 나갈 예정입니다.
혹시 팀 이름이 뭐였었죠? 팀은 한조바디인데 사실 너무 제 이름이 좀 그래가지고 이바닥스럽게라 그러잖아요. 이바닥스럽게 오글거리진 않게 좀 기억하기 쉽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예전에 또 다른 코치님이 오셔서 해서 인터뷰했었을 때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내추럴 선수분을 지도했거든요. 물어봤어요. 이제 좀 그분은 가까워서 야 그분 진짜 내추럴 맞냐? 진짜 자기가 확신할 수 있는 100% 내추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막 했는데 영상에 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내추럴인 거 알고 확신을 하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괜히 변명해 준 거고 이게 더 불씨의 씨앗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더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반대로 사실 저는 믿지만 어쨌든 내추럴 선수들은 항상 뭔가 의심에 그게 따라 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헤이터가 팬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정말 그게 사실이 아니면 팬들이 다 헤이러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계속 증명해서 계속 단계별로 나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내추럴 선수들이 피곤하지만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내추럴이라는 완강을 견뎌야 되더라고요. 내추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이 다 이게 100%라고는 말 못 하더라고요. 너무 좀 만연하게 썼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예전 선배들이나 좀 잘못된 거를 조금 행해왔던 것 같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다 같이 좀 책임지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많이 무거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몸이 너무 좋아도 욕먹을 거고 또 안 좋으면 약 끊었다고 욕먹을 거고 뭐래도 욕먹을 거라서. 네, 맞습니다. 제일 인기 많은 댓글이 그거였었어요. 영양제는 됐고 스택이나 시원하게 한번 알려달라. 스택 어떻게 쓰는 거냐. 저는 사실 스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운동 루틴이나 이런 것처럼 목표나 사람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지 특별한 조합이나 케미컬 브랜드나 뭐 용량이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너무나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막 이게 정답이다 저게 정답이다라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인스타그램 프로필을 봤는데 판매를 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프로필이 걸려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전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이렇게 대놓고는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닌 분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다이렉트로 연락이 오나요? 저는 사실 소개를 받았어요.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거기서는 그렇게 뭐 원하는 거는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걸어주고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윈윈할 수 있게끔 뭐 제가 연결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씩 한 번만 태그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 단 이제 아무래도 요즘은 다 되게 조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브랜드를 좀 어느 정도 홍보를 간접적으로나마 해주고 그래서 좀 윈윈해야겠다라는 느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잘 이제 모르지만 저도 이제 하나 유일하게 알아봤었던 게 케미컬을 진짜 막 판매를 하거나 유통하시는 분이었으면 다 여기 나오시지도 않을 거고 SNS에 그렇게 활동할 수도 없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외국 해외 선수들도 요즘 보면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케미컬 브랜드에 대해서 은연중시 홍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숀 클라리라도 그렇고 뭐 제레미 부엔디아도 그렇고 뭐 사실 그런 걸 홍보한 데서 막 돈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가 쓰는 소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신뢰 있는 약을 어차피 해서든 스테로이드를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 직구하거나 아니면 국내 업자를 통해서 사야 되는데 이게 출처가 사실 유지의 언더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 성분은 제대로 들어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많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또 하는 경우가 사실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게 뭐가 맞는지 함량에 대한 부분에 논란이 터지니까 생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믿음의 영역으로 가는 부분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쓰는 오일이나 이런 걸 저는 항상 찾아봐요. 어떤 오일류를 쓰나 이런 게 궁금해서 찾아보는데 그러면 혹시 그 지금 쓰시는 오일들이 좀 어땠나요? 좀 괜찮나요? 저는 나쁘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이런 체감, 어떻게 보면 통증이나 이런 걸로 다 좀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염됐다 이런 느낌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좀 통증도 타 브랜드보다는 없어서 굉장히 편하게 그 부분은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이드 이펙트라 그러죠. 사이드 이펙트는 느꼈던 부분들은 조금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악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 처음 겪어봤거든요. 트렌볼론 쓰셔가지고. 예, 그런 부분에서 요게 그래서 그런구나 라는 부분까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사이드 이펙트도 이펙트 중 하나니까 이게 진짜였나?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근데 그거는 이제 약이 오염된 게 아니라 트렌볼론 같은 경우가 뇌 안드로겐 수용체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집합하면서 신경에 워낙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자각몽을 끈다 하더라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꿈을 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악몽을 매일 꿨어요.
그게 진짜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트렌볼로는 그 이번에 처음 써보신 거겠네요. 아니죠. 그 전에 한번 써봤는데 요번 브랜드에서 처음 느껴봤죠.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감히 추측하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렸냐면 이제 말씀해주신 그 브랜드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오일들이 다 MCT 오일을 쓰더라고요. MCT 오일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테스토스테론이 예로 들면 더 편하면 뭐 서스펜션이 있고 프로피오네이트가 있고 CPU, 에난, 운데카네이트 뭐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방산이 많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몸에서 흡수가 천천히 되는 구조거든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이 다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지방산이 3개 붙어 있으면 당연히 물에 좀 더 유화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더 많이 붙어 있으면 점점 더 천천히 방출되는 형태예요. 좀 다들 모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캐리어 오일, 이 용매하는 오일의 종류도 중요해요. MCT 오일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제약 업계라고 해야 되나? 좀 나름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캐리어 오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점성이 연할 거예요. 투명하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약회에서 쓰던 거는 이제 면실류나 그리고 피마자유 점성이 조금 연하거나 좀 강한 거 이런 것들로 해서 제약회사들이 약동리약을 파악해서 혈중 농도 분포를 다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에 썼던 그거와 좀 진짜 MCT 오일 순도가 좋은 거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훨씬 흡수가 빠르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중 농도가 맞은 날 갑자기 더 치솟으면 치솟을수록 저는 자각몽에 대한 위험이 사실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영향이 좀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사실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MCT 오일이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이거를 연구하고 독일에서 미글리올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MCT 오일을 고도로 정제해서 이게 코코넛에서 추출한 건데 진짜 제약회사에서 주사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든 오일이 있어요. MCT 오일이랑 이 미글리올 진짜 쓸 수 있는 건 사실 좀 다른 거거든요. 진짜 시합 준비할 때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느껴보셨겠지만 주사하다 염증 나면 수분 차잖아요. 사이토카인 들어오면 그 수분 차는 게 굉장히 피하 수분을 많이 생각보다 차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이게 직전에 특히 부어버리면 더 위험하니까 무대에서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미생물, 멸균 이게 아니라 엔도톡신이라는 게 사실 있어요. 균이 예로 들면 파괴되거나 분해될 때 세포의 이 벽이 분해될 때 나오는 특정 물질이 있는데 그게 세포 내독성이라고 그래갖고 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갑자기 호흡 벅차지고 열이 오르고 그 엔도톡신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약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사용 약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검사하는 게 원료 입고대도 그렇고 생산에도 그렇고 이 엔도톡신 검사를 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런 제약회사에서 쓰는 오일은 이 엔도톡신 검사를 무조건 하고 들어가고 이제 고도로 높은 순도로 정제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UGL 브랜드들은 이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걸 끓여서 해결한다 하고 뭐 집에서 필터를 쓰시기도 하고 한번 데우기도 해요. 근데 엔도톡신이 121도 이상에서 이게 잘 파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좀 껴넣었어요. 요즘 다들 하시는 말씀이 MCT 오일이 제일 좋다, MCT 오일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장단점이 있거든요. MCT 오일 같은 경우는 점성이 낮은 대신 용해력이 얼마 안 나와서 벤질알코올이나 벤질 벤조에이트나 아니면 올레산에틸을 좀 더 섞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사실 이게 데이터가 없는 영역인데 지금 UGL 브랜드에서 사실은 막 쓰고 있는 것 중에 사실은 하나예요. 저도 MCT 오일을 사실은 나쁘진 않다고는 생각은 해요. 네네. 근데 아직 좀 조심해야 될 부분, 데이터가 좀 안 쌓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옛날에 브랜드들 다 사서 검사 돌려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벨링어스라는 것도 태국에서 시작해서 지금 베트남에서 동남아에서 만드는 걸로 다 알아보고 왔거든요. 브랜딩도 되게 잘하고 MCT 오일도 제가 지금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게 미글리오를 진짜 썼나 얘네가? 근데 이거는 제가 구하는 게 극도로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또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우리 한조바디님께서도 내추럴 되게 잘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내추럴 하시다가 케미컬 선택하신 것도 정확히 기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공공연하게 말씀하시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되게 슬픈 게 뭐냐면 내추럴 때 케미컬 소리 들었고요. 케미컬을 하니까 한조바디 내추럴 소리 들어가지고 이게 한조바디 내추럴 코스프레 한다라는 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흔히 말하는 몸 좋은 내추럴 친구들을 보면 그걸 보고도 또 현타가 오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대회 성적은 나쁘지 않으니까 부족한 건 받아들이고 그냥 열심히 계속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조바디님께서는 내추럴과 케미컬 했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지는 걸 느끼신 게 어떤 부분인가요? 주차별로 어떻게 보면 느리고 빠른 반응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주차가 됐을 때 펌핑에 대한 부분이 너무 직관적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내추럴 때 엄청나게 집중을 해서 됐던 펌핑의 정도가 그냥 대충 해도 뭔가 몸에 엄청 볼륨감이 있어지고 빵빵한 느낌이 들고
요거를 쓰고 이제 쉬는 기간에 이게 몸에서 빠져버리니까 그 느낌을 잊지 못하니까 펌핑적인 부분에서 1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털이 진짜 없는 편인데 턱수염이나 이제 콧수염이 생각보다 좀 빨리 자라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채모에 대한 부분이 2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거는 뭐 성장 호르몬 이런 거에 관계가 없이 좀 인상이 좀 변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자사근이 많이 발달하니까. 예, 그리고 뭔가 눈매도 요즘 스타일로 말하면 약간 애견남에 좀 가까운 스타일이었는데 테토남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테토녀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좀 인상이 좀 세졌다 그래야 되나? 네, 저 좀 세 보이나요? 너무 순해 보이셔서 그거는 있어요. 딱 처음 뵀을 때 몸도 너무 좋고 인상이 좋으셔서 딱 봤을 때는 되게 딱 남자답다는 뭔가 얼굴이거든요. 이게 좀 그래도 남자답게 좀 강해진 모습.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억났던 게 저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 스테로이드를 써봤거든요. 저는 좀 빨리 손을 댔어요. 한 20살 초반에 손을 댔는데 당연히 힘도 저는 증가하는 게 오히려 더 빨리 느껴졌고요. 이게 어떤 약 종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그 약을 써서 느꼈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은 그 약을 쓴다고 똑같은 걸 못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게 걷다가도 종아리 펌핑 와요.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 걷다 보면 막 어깨랑 삼두 같은 데가 뻑뻑해가지고 걷는 것도 싫고 저와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뭐 옥시나 디볼 같이 좀 수분 정체가 많이 되는 걸 썼는데 뭐 슈퍼에 슬리퍼 신고 뭐 사러 가다가 종아리 펌핑이 심하게 해가지고 막 죽을 뻔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 잠배 카페에 올라왔던 평이었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펌핑이 좀 심하게 오는 거 같더라고요. 내추럴 때와 다르게 훨씬 더 심한 펌핑은 느꼈지만 딱 종아리 그렇게 느껴본 게 다였어요. 오히려 좀 힘이 많이 증가해서 제가 파워리프팅 선생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세지니까 내가 원래 못 뜨던 물개가 좀 한 30kg 더 들 수 있으니까 그 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성취감도 아예 달라요. 네. 이게 처음에는 뭐 100 밀었는데 갑자기 130, 40 밀리면 미치거든요. 맞아요. 이걸 내가 정복해버렸으니까 갑자기. 저는 이제 다행히 뭐 오래 기간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초기화 된다는 거. 초기화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케미컬을 끊어서도 이걸 유지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케이스냐면 내공이 충분히 쌓여 있어서 이미 운동과 영양이 충분히 뒷받침돼 있고 케미컬로 운동 수행 능력이 증가해서 벽을 허물었었을 때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이거를 잘 관리해서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잘 모를 때 한번 써봤기 때문에 유지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운동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거 혹시 보시는 분들 좀 함부로 손 안 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쓴 거를 너무 후회하고 있고, 왜냐면 저는 한조바디님처럼 이걸로 선수를 시합을 뛰거나 코칭을 하고 하면서 이제 이걸로 수익 활동을 하면 여러 가지적으로 뭔가 맞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스테로이드를 쓰고 얻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그때 잠깐에 몇 주간에 6주간에 약간 힘이 세졌다 말고는 그 이후에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서 선택은 본인의 자유지만 아무튼 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로 영양제를 잘 안 드시나 보네요. 영양제는 사실 먹는다기보다는 늦죠. 그거 솔직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네네. 사실은 먹을 바에는 한 방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드시고 계시는 영양제를 다 가지고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영양제를 가지고 나올지 저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예전에 막 보충제 리뷰도 하신 것도 봤었어요. 영양제에 있어서는 제가 봐서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 좋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나 했는데 진짜 이거 딱 2개 가지고 나와주셨어요.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고 왜 드시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게 TMG, 이제 베타인 염산염하고 다른 거예요. HCI하고 다른 건데 트리메틸글리신이라 그래서 이제 메틸기 공여체 뭐 여러 가지 사실 기본적인 건 먹어요. 오메가3나 멀티비타민 뭐 이것저것 먹긴 먹는데 우리가 이런 서플먼트 같은 경우 중에서도 사실 흡수율이 굉장히 낮은 보조제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흡수율이 되게 높은 보조제들이 있는데 트리메틸글리신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는 시즌기 때도 너무나도 좋은 보조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시즌 때 항상 힘도 없고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코티졸 수치가 엄청 올라가고 뭐 PED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그 코티졸 수치가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간도 피로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몸에서 해독하는 과정도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결핍 상태가 더 지속되면 사실 간 지지대에서 너무 안 좋아지고 몸 자체가 에너지가 많이 다운이 되고 염증 반응이 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로 인해서 전반적인 메틸기 회로가 잘 돌아가게 되거든요. 부신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간에서 사실 PED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메틸화 과정 통해서 엄청나게 피로를 하게 되거든요. 메틸기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근데 얘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그 메틸기 공여체
더 많이 몸에 흡수가 되면서 사실 이런 해독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호르몬 쪽으로 봤을 때 세로토닌하고 도파민에 대한 부분도 같이 간접적으로 보조해 주니까 얘 하나로 완벽히 만능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영양 섭취를 잘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도 운동적인 부분이나 그 외적인 수면이나 그냥 피로 관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을 때 얘가 들어가 준다면 전반적으로 더 피로 회복이라든지 그리고 몸에 대한 좀 독성 물질 좀 배출해 준다 그러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메트리기 회로를 보면요, ATP가 같이 또 관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에 이 수화 작용을 같이 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대회 준비할 때 우리가 뭔가 결핍이 돼 있을 때, 에너지가 좀 부족했을 때 얘가 들어가 주면 뭐 열이면 열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5-6명 같은 경우는 좀 몸이 좀 빵빵해지고 좀 볼륨감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사실 얘로 어느 정도는 좀 볼륨감이 올라온다라는 체감을 속았을 수도 있지만 많이 받았어요. 이 성분은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또 주변에 코치님들이 이제 좀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이거를 먹는다길래 처음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시즌 들어가기 전에 왜 먹지 이거를? 왜 먹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사실 이런 부분을 던져주셨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다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야, 이게 이래서 먹는구나 하고 권장 섭취량이 얼만큼 되지? 이러면서 알아보다가 일단 제가 먹어봤죠. 근데 처음에 뭐 한두 알 먹어보니까 사실 아무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용량을 좀 늘려봤습니다. 일관성 있게 항상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센터에서 잡니다, 잠을. 센터에서 잠을 자는데 이런 거에서 좀 일관성 있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다른 거는 그냥 동일하게 들어가고 이 부분이 추가가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운동할 때에 대한 펌핑감도 굉장히 좋아졌고 오랫동안 먹었을 때 아까 말했던 좀 플랫해진 상황에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같이 섭취를 했을 때 약간에 대한 플랫함을 좀 어느 정도는 해소하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뭔가 몸이 회복이 된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즌 키트 사실 체감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몸이 힘들거든요. 뭘 해도 힘들죠. 아무리 뭘 해도 좋은 걸 힘들기- 맞아도 힘들고. 맞아요. 이 보디빌더들이라고 하면요, 사실 몸에 이만큼이라도 좋다고 하면 흙이라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가 전반적인 흡수율이 좋다 안 좋다의 또 기준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 가성비는 좀 따져줘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카르니틴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경구로 들어왔을 때 흡수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정맥을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흡수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높더라고요. 내가 단순히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는 내가 회복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단 얘만 먹는 게 아니라 얘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너지 있는 성분들이 같이 들어가면 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얘도 먹고 ATP 합성에 도움되는 우리 잠배기 크레아틴도 같이 먹어주고 네 이렇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몸의 수화작용을 같이 삼투압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형태의 서플먼트들이 같이 들어가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저는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이 성분에 대해서 들어는 봤어요. 근데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말 그 부분은 생각 못 했는데, 이거는 뭐 어느 누가 먹어도 좋겠지만 내추럴 선수분들이 먹었을 때 되게 좋겠다고 느낀 게 뭐냐면, 내추럴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질소를 계속, 그러니까 수분을 계속 잡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내추럴 선수부터 가면 시즌 중 가면 테스토스테론도 좀 낮아지고 에스트로겐도 낮아져 버리고, 그러니까 몸이 굉장히 플랫해지고, 아무리 소금을 좀 넉넉하게 뭐 크레아틴 먹는다고 하더라도 ATP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그 충전해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수화작용 하는데. 근데 이거 얘기 듣고 이게 먹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좀 펌핑이나 이런 수화작용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생체 이용률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거의 모든 대부분의 경구 영양제는 생체 이용률이 낮아요. 엄청 낮아요. 한 자리 숫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르기닌도 그렇게 많은 용량을 먹어야 되고 카네틴도 많은 용량을 막 3g 이렇게 좀 6g 이렇게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런 것도 잘 몰랐을 때 보통은 나올 거면 500mg짜리 하나 먹었어요. 맞아요. 한두 알, 두세 알. 아르기닌은 한 5g 이상 먹어야 효과가 있는 거고, 카네틴도 3g 꽤 많은 양을 먹어야 되거든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가격 대비 그리고 주사의 뭐 좀 부담스러움 때문에 뭐
영양제를 먹는 게 나쁘지는 않지만 선수분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병원에서도 요즘은 처방받아서 카르니틴 주사를 맞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좀 요즘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존 듀엣이라는 코치 혹시 아시나요? 아, 네, 지금 저는 팔로에서 보고 있습니다. 쇼 클라리다가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더라고요. 저는 쇼 클라리다 실제로도 몇 번 봤었거든요. 좀 실망했었던 게 AGP 나올 때 몸이 요즘 올림피아 몸보다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이즈가 너무 좋아지면서 오히려 쇼 클라리다가 가지고 있는 그 균형이 좀 깨졌더라고요. 옛날 쇼 클라리다 AGP 올라갈 때 체중이 제가 70kg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엄청 커 보이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흑인이 가지고 있는 쉐입과 그 도형미와 비율은 이게 동양인은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없는 건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이즈를 이제 엄청 불리면서 복부도 많이 튀어나오고. 진짜 억지로 끼워 넣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존주의 코치 만나면서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긴 한데 복부는 좀 나오긴 했지만 광배근이 많이 살았더라고요. 근데 존주의 코치가 되게 생각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엘카르니틴 주사인 거 혹시 아시나요? 엘카르니틴 너무 자주 애용합니다. 엘카르니틴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존주의 코치가 얘기하로 이제 인슐린이나 성장 호르몬 쓰면 안에 지방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성장 호르몬이 지방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인슐린을 이겨낼 수는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씀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도 그거 관련해서 레퍼런스를 좀 찾아봤는데 그 기전은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진짜 효과가 있다 이게 검증된 건 없지만 엘카르니틴은 요즘 제일 많은 선수들이 좀 활용하시는 맞습니다. 네, 되게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수님들처럼 막 병원에 가서 처방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맞으실 수 있으면 잠백에도 엘카르니틴이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잠백이 위건강이네요. 네. 네, 이거 진짜 저희 선수분들 진짜 많이 시켜 드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많이 시켜 먹어요 이거는. 사실 얼굴이 지금 좀 많이 쪘거든요. 부었는데 대회 끝나고 항상 속병이 나요. 많이 먹든 많이 안 먹든 안 먹던 걸 먹다 보니까 이게 뒤집어지는데 전 속는셈 치고 찾아봤거든요. 이거 절대 짜맞춘 거 아닙니다. 주문 내역도 있으니까 제가 인증해 드릴 수 있어요. 먹어봤는데 개인적으로 시즌이든 비시즌 특히 위가 좀 민감한 사람들한테 너무나 도움이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이제 음식량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연비가 안 좋은 친구들이죠. 연비가 안 좋은 만큼 많이 에너지를 채워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분명 위가 사실 인간 자체가 약한 사람들은 버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좀 위가 좀 인자약에 속하거든요. 많이는 먹지만 먹으면 항상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그냥 쓰러집니다. 병원 가고 링거 맞고 다 토하고 이렇게 돼버리는데 특히나 대회 끝나고 엄청 민감한 시즌에 먹어봤는데 속이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을. 지금은 좀 돌아왔거든요 머리가. 원래 대회 끝나면 뭔가 여기 머리가 고장난 상태가 돼서 배불러도 들어가는데 저 얘 먹고 좀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이게 그런 도움이 되는 게 맞을까요? 엄청 도움돼요. 저도 예전에 이거 한번 리뷰 최근에 또 다른 코치님 나오셔 하셨을 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자기 아는 회사들 제품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일부러 되게 저희 제품 포함해서 다 안 좋게 얘기했어요. 왜 저는 사실 우리나라 브랜드들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프고 저도 기분은 솔직히 안 좋은데 믿거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국내 제품들을 보면 아쉽게도 왜 나오는지 알 것 같아요. 해외 보충제 브랜드들이 워낙 좋은 것도 많고 싸게 잘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제품 관련해서도 오히려 좀 되게 안 좋게 얘기했거든요. 대안도 많다 얘기했는데 저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은 있어요. 네, 요즘은 이 성분을 많이 쓰는데 녹십자에서 만든 다 원료들이에요. 녹십자에서 원래는 의약품으로 만들려고 하다 건기식으로 돌린 원료 이거 사실 제가 최초로 쓴 거거든요. 식약처에서도 기능성으로 인정한 그린세라 F라는 이 성분은 이제 정말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뭐 여러 회사들에서 쓰고 있는데 저도 제가 이거 오랫동안 먹어보고 이거 되게 녹십자에서 신경 써서 연구 개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위 염증 반응을 불쾌감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임상학적 데이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제가 또 추가한 게 뭐였냐면 효소예요. 전 사실 효소를 안 믿거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효소, 뭐 역가 수치 막 어마어마한 것들 파셨어요. 저는 뭐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저는 솔직히 그 돈이면 안 먹어요. 뭐 한 박스에 2,000원, 3,000원이면 먹을 것 같아요 그냥. 네네. 기분상 소화 잘 되거든요. 그쵸 그쵸. 뭔가 사람들이 효소를 먹었다고 했었을 때 진짜 소화가 잘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소화가 진짜 잘 되는 효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스틱으로 나오는 공구로 파는 효소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효소들로 해서 정말 소화가 될 수 있게 넣어야겠다라고 해서 이 제품에 넣은 것도 사실은 있어요. 제가 플라시보가 아니라 진짜 체감을 해버리니까 사실 서플먼트는 막 사람들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뭐 옛날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손실 방지, 운동 중 뭐뭐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체감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그닥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서플먼트 같은 경우는 물론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항상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얘 먹고 나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 왜냐면 체감을 해버리니까 너무 강력하게 체감했어요. 플라시보형이 좀 강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친구들 오세요. 요즘 뭐 이거 먹는데 어때? 라고 하면 무조건 엄청 좋다고 생각하고 먹으라고. 먹을 거면. 의심하지 말라고. 왜냐면 사실 영양제는 플라시보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이제 헬스 보충제로 가다 보면 여기 앞에서 아 우리 이거 진짜 무조건 효과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누구도 부족 못하는 게 제 생각에 딱 두 가지 성분이거든요. 크레아틴 아니면 카페인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거는 진짜 수행 능력 증가돼요 라고 얘기해도 여기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근데 이제 카페인은 좀 양날의 검인 느낌이 좀 있어요.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요즘 뭐 안정성까지 거의 완벽하게 의학계에서도 인정하는 입장이어서 근데 이제 그 외에 영양제는 저도 보충제를 팔고 있는 입장이지만 BCA 먹어서 효과가 체감은 거의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판매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효과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는 직관적으로 좀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더 좋은 원료를 가져오고 이걸 더 좋게 포장해야 되냐가 그게 맞을 것 같아요. 플라시보를 더 고객분들이 느낄 수 있게 잘 포장해 주는 것도 좀 능력인 것 같더라고요. 코치님 같은 경우는 영양제 쪽 말고 말 그대로 정말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헬스 보충제 BCA나 뭐 EAA나 웨이프로틴 이런 거는 안 드시나요? 웨이 프로틴은 사실 맛있게 먹으려고 옛날에 아이소 100 그거를 하나 먹었었는데 사실 뭐 영양소분 뭐 WF가 좋다 이걸 떠나서 그냥 맛있다길래 그냥 운동 끝나고 기분 좋게 마시려고 샀는데 아직도 다 못 먹고 가지고 있고요. 예, 안 그래도 좀 위가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게 거북해요. 제가 그냥 뭐 EAA 이런 거는 거의 안 사봤어요. 가끔씩 뭐 누구가 주면 먹어봤는데 오히려 저는 운동할 때 그냥 밍밍하게 그냥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 맛이 느껴지면 이 맛으로 인해서 오히려 전 집중이 좀 더 안 되는 스타일이에요. 다만 그 중에서 좀 그러면 맛에 꽂히는 보조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거는 가끔 먹다가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끔씩 먹어주는 정도로 하는데 제가 잘 안 믿었기 때문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EA도 앞으로 팔고 BCA도 팔고 있지만 먹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BCA, EA 외에 먹는 잘 제대로 섭취하고 싶다라고 하면 웨이 프로틴 한 잔이 EA, BCA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비율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더 좋은 거는 식단에서 3-4시간 간격으로 양질의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하면 저는 사실 거의 99%라고 생각해요. 이 영양제는 헬스 보충은 1%라고 생각하고 해외 프로 선수들도 뭐 웨이를 많이 활용하긴 하는데 우리랑 좀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걔는 막 식사로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뭐 나쁘지는 않다고는 생각은 해요. 실제로 지금 코칭하고 있는 선수, 뭐 일반인일 수도 있고 추천해주는 영양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으신지? 저한테 이제 운동을 배우러 오시는 회원님들께 좀 권장하는 보조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선수들 중에서 가끔 좀 피로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얼굴에 안색이 안 좋아 보이거나 하면 또 좀 플랫해지거나 얘도 그냥 어느 정도는 권장을 해보고 일반적으로 많이 권장하는 거는 그냥 되게 노멀한 것들 있잖아요. 오메가3, 카페인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크레아틴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권장을 하는 편인데 사실 카페인 같은 경우도 시즌 같은 경우는 제가 막바지 전까지는 활용은 하지 말라 그래요. 정말 그 막판 전 힘을 써야 되는 시점에서 날라댕기려면 사실 카페인에 대한 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카페인을 평소에 많이 섭취하고 있고 좀 어느 정도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된 상태가 돼버린다면 오히려 잠을 자도 회복이 안 되고 운동할 때 뭔가 심박수도 터지지 않고 되게 불쾌한 느낌 들고 그리고 운동 자체도 뭔가 질도 많이 떨어지고 더 용량을 늘려봤자 오히려 회복이 안 되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영향이 안 나와버리니까 저는 카페인 같은 경우는 좀 아주 막판 직전 이런 때 한번 좀 권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이제 카페인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요즘 그런 의견들 많아서 해외에서도 니리 이런 그 코치도 카페인을 많이 활용은 안 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한조바디 김동호 코치님 모셔서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한조바디 코치님 많이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